안녕하세요. 토익 단기 고득점 상승 전문 직강 토익 윤은옥 강사입니다. 기출 5가 가장 최신 토익 시험 유형을 반영한 문제집입니다. 여기서 테스트 1회부터 테스트 5회까지 제가 자료집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문제, 출제 분석을 1부터 10까지 싹 다 했으니 여러분들은 여기 영상에 자료집 받아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대분류는 자리, 그리고 어휘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자리 문제와 어휘 문제를 출제한다는 건데 제가 그 문제의 숫자까지 모두 다 분석을 하였습니다. 기출 5에서는 주로 어휘 문제가 두세 문제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 말은 즉슨 기출 4에서는 품사 문제가 조금 더 한두 문제가 많았다 하면요. 기출 5에서는 어휘 문제 출제율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어휘 문제가 더 출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왜? 어휘 문제는 난이도가 좀 더 어렵거든요. 이제 단순 공식이 통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이 14문제 자리 문제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부사 자리, 동사 자리, 명사, 대명사, 형용사, 접속사, 동사의 목적어 형태와 대명사, 또 다른 문제가 있죠. 자, 이렇게 봤을 때 토익은 결국에는 품사 문제가 절반입니다. 그러면 자리가 품사 자리 문제가 절반이 출제가 될 거고요. 어휘는 명사, 부사, 형용사, 동사, 전치사, 연어 문제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자, 연어라는 거는요, 우리 단어에 짝꿍이 주어져 있는데 이 짝꿍 혹은 이 단어의 쓰임을 외워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해석적 접근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품사의 자리 문제, 품사의 어휘 문제. 여기서 가장 1순위는 어휘 문제의 명형부가 40%를 차지했습니다. 제가 테스트 1부터 5까지 따로 이렇게 문제 유형을 정리를 했으니 나는 어떤 유형을 많이 틀리는지 스스로가 객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부족한 점을 채워서 점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기출 5, 테스트 1회부터 5회까지 계속 많이 나오는 가장 반복되는 패턴만 제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allow, expect, encourage, ought to 이 유형은 O 형식으로 고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토익 학원 수업도요, 이걸 빠뜨리는 수업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독학을 하는데 난 이걸 처음 본다 라고 하신다면요, 지금 다시 문법책 펼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부사자리 문제입니다. 부사자리 문제는 3-4문제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동사들이 나오고 동사 원형을 취하는 동사 문제 유형입니다. 동사는 영어의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빠뜨릴 수가 없겠죠. 네 번째는 접속사와 시제가 같이 붙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접속사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접속사 문제는 오답률이 생각보다 높은 편이죠. 다섯 번째는 언더 혹은 소유격의 뒤에 품사를 묻는 문제입니다. 단어 배열은요, 부, 형, 명의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틀리시는 분들 대부분 몇 점대냐면요, 500점대와 600점대 분들이 이 문제를 제일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품사부터 먼저 채우셔야 돼요. 여섯 번째는 복합명사입니다. 저는 이거를 연어와 똑같다라고 봅니다. 연어가 무엇이냐? 단어의 짝꿍, 단어의 쓰임이라고 합니다. 뜻이 똑같다고 다른 단어와 바꿔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고정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도즈후. 자, 이거 모르시면은 토익 문제 아직 많이 안 풀어보신 분들입니다. 뜻은 한 사람들. 도즈만 물어보지 않겠죠? 도즈와 anyone을 같이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도즈, anyone 둘 중에 정답을 고르는 기준은요, 복수 동사이냐 단수 동사냐 요걸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은 명사, 오브, 소유대명사. 요거는 고득점 패턴입니다. 명사, 오브, 소유대명사. 요 구조 기억하세요. 마지막은 ing, pp 형태를 물어보는 능동수동. 이거는 절대 빠지지 않는 문제죠. 다음 반복 패턴은 when, after, ing, pp 형태인데 여기서 pp보다는요, 사실 ing가 출제율이 가장 높습니다. ing와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왜 이런 형태를 띠냐? 사실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문법의 축약 버전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문제를 맞추는 방법은 ing를 끼고 다니는 애들은 when, after, before, since, while 이런 아이들입니다. 그 다음은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를 끼고 있죠. 접속사 문제는 오답률이 높다라고 했었죠. 전치사. 특히 접속사와 전치사 이 두 개에서요, 가장 많이 출제하는 어휘들은 반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출제율이 높습니다. 정답률로도 높아요. Not only but also, 이건 짝꿍들이죠.
그리고 동사 뒤에 목적어, 짝꿍 연어 문제가 출제율이 높고요. 또 다른 짝꿍, 명사 앞에는 형용사, 동사 앞에는 부사가 오는 것들, 연어 혹은 품사 자리 문제로 계속 반복 패턴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기출 5회 테스트 1부터 5까지의 반복 패턴 유형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답의 근거지와 연관되는 단어 50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냐면 내가 정답을 고를 때 모든 단어를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 중에 내가 꼭 알아야 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정답을 고를 때 꼭 봐야 하는 단어들만 50개 뽑아왔습니다. 요거 영상 아래에 PDF 올려놓았으니 다운 꼭 받으셔서 가시면 됩니다. 주로 보셔야 되는 내용은 예시로 encourage는 oto와 친하죠. respond는 to와 친하게 다닙니다. 또한 어휘 문제로는 기미를 유지, 짝꿍입니다. 이런 단어 50개를 모아뒀습니다. 파트 5 어휘 문제 유형 접근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최근 토익 2026년에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빈출들만 뽑아봤습니다. 문제 풀게요. 빈칸 앞에 comply 보이십니까? comply 보시자마자 바로 with 가셔야 됩니다. 뜻은 준수하다, 어떤 걸 준수한다? 규정을 준수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뒤에 규정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바로 준수, 따르다 라는 단어를 찾으러 가시면 됩니다. 조심할 점은 다음번에 거꾸로 with가 있다고 바로 comply를 가시는 건 안 됩니다.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뒤에 규정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규정이 없는데 with를 보고 comply를 가면 안 됩니다. 난이도는 하이며 comply는 with와 짝꿍이고 준수하다라는 자동사입니다. 준수는 규정이라는 단어와 친합니다. 자동사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문제 풀게요. 빈칸 근처에 allocate 보시고 바로 for로 가셔야 합니다. 뜻은 할당하다라는 뜻으로요. 우리가 다음 캠페인을 위해서 추가 자금을 할당했다. 난이도는 하이며 allocate는 for과 뒤에는 목적 구조를 가지고 옵니다. 추가 자금을 할당한 목적은 다음 캠페인 때문이었었죠. 문제 풀게요. 빈칸 앞에 refrain, ing 보시고 바로 from으로 가셔야 됩니다. refrain from ing는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요.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난이도는 하였으며 refrain from ing, 뜻은 자제하다. refrain from ing, 짝꿍입니다. 문제 풀게요. 빈칸 근처에 to와 문의를 보시고 respond 가셔야 합니다. respond to. 아까 기출 5에서도 제가 이거 잡아드렸었죠. 엄청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요. 문의에 응답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답하다는 왜 안 됩니까? 뜻은 비슷한 것 같은데 라고 하신다면 얘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는 목적어를 취해야죠. 하지만 빈칸 뒤에는 전치사 to가 있죠. 난이도는 중입니다. respond to, 응답하다. 그러면 어디에 응답한다? 문의에 응답. 요즘 이 단어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문제 풀게요. 빈칸 뒤에 qualification, 자격사항 보이시죠? 보자마자 fulfill A 가셔야 합니다. 이거는 자격을 충족하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다 라는 짝꿍입니다. 난이도는 중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다. 짝꿍을 꼭 외워주세요. 문제 풀게요. 빈칸 뒤에 to 보이시죠? A to B라고 해서 A를 B에게 전송하다. 그러면 리포트를 디렉터에게 전송하다 라는 짝꿍입니다. 난이도는 중입니다. forward A to B, A를 B에게 전송하다. 리포트를 디렉터에게 전송하다 라는 짝꿍입니다. 문제 풀게요. 빈칸 근처에 B2 보이시죠? 그러면 subject 가셔야 됩니다. 토익이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be subject to 명사라고 해서 하기 쉽다, 대상이 되다, 조건으로 한다 여러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스케줄이 변동되기 쉽다 라는 내용입니다. 난이도는 중입니다. 이 단어는
통을 꼭 외워주셔야 돼요. 왜? 파트 7에도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해석 꼭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얘는 연어 문제로 통째로 출제율이 높다라는 거, 변동되기 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문제 볼게요. 빈칸 뒤에 승인 보이시죠? 명사를 끌고 오니까 접속사 provide는 제껴주시고 접속사 in case는 제껴주세요. 그러면 두 개가 남았는데 사실상 following은요, to를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후에라는 뜻으로 to를 데리고 다니지 않으니까 틀린 단어입니다. 그래서 남은 정답은 A밖에 없죠. 그럼 해석을 했을 때 정확한 건 펜딩이 뭐뭐까지라는 뜻도 있는데 얘가 대기 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승인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기 중인데 이 새 정책은 이때 효력이 발생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난이도는 상이었습니다. 펜딩은 전치사로서 명사를 데리고 다닙니다. 정확한 정석의 뜻은 기다리는 동안까지라는 뜻으로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대기 중인, 아직 완료가 안 되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풀게요. 빈칸 위에 보시면 attribute 보이시죠? 얘는 짝꿍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to로 가셔야 됩니다. attribute to, attribute to 얘는 A가 B 요렇게 짝꿍인데 이 A의 원인을 sales grow의 원인을 무슨 덕으로 돌린다? new strategy의 덕으로 돌린다, 덕분이다 라는 뜻이죠. 결국에는 이 sales의 성장, 매출의 이 증가가 뭐 덕분이다? 새로운 전략 덕분이다 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난이도는 상입니다. attribute to, attribute to와 짝꿍이며 A의 이 원인을 B의 덕분으로 돌린다라는 짝꿍입니다. 문제 볼게요. 빈칸 뒤에 보시면 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보기에는 접속사가 있죠. 그리고 또 접속사가 있죠. 이것들을 소거하시고 나서 남은 게 지금 두 가지가 전치사가 있습니다. 이 전치사 둘 중에 누가 정답이냐인데 bearing은요. 얘는 without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뭐뭐 없이라는 뜻이고요. 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서 반전의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요. proceed 이렇게 이 워크샵을 계속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as planned 예상했던 대로요.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해석을 요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B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는요. 대부분 친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난이도는 상이었습니다. 유일하게 해석을 요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 주로 도전, 뭔가의 어려운 내용을 다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냈다라는 반전을 끌고 오는 내용이죠. 이런 단어들과 주로 짝꿍을 이룹니다. 해석을 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어의 짝꿍을 외웠을 경우에는 문제를 더 빨리 정확하게 푸실 수 있습니다.